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에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직립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5명의 미수습자를 찾고 미궁에 빠진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월호 유가족들이 직립 이후 처음으로 세월호 안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MBC가 단독으로 함께 세월호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이 머물렀던 객실과 조타실까지 비교적 생생하게 촬영된 화면을 김진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세월호 1층 화물칸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철근과 컨테이너, 차량 등 1000톤 이상의 화물이 실렸던 곳입니다. 오랜 수색으로 바닥은 말끔해졌지만 신발 등 유류품들이 여전히 널려 있습니다. 펄과 기름으로 범벅인 계단을 오르면 나타나는 2층 화물칸. 환풍구를 통해 가장 먼저 바닷물이 들어왔던 공간입니다.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나타나는 3층 로비. 안내 데스크와 매점 등이 있어 많은 승객들이 오갔던 이곳도 뼈대만 남았습니다. 어지럽게 늘어져 있는 전선들을 제치고 다시 한 계단 올라가면 나타나는 4층 객실들. 단원고 학생들이 머물렀던 곳으로 객실 구석에서는 교복 등 유류품도 눈에 띕니다. 벽과 침대 등은 인양과 수색 과정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선내에 들어선 아버지는 아들이 발견됐던 7, 8인 객실을 바로 알아챕니다. 공수가 나온 데가 여기. 직립 전 바닥을 향해 있던 좌현 남학생 객실. 미수습된 남학생 2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됐던 곳입니다. 선체가 오랫동안 누워있던 탓에 협착이 된 좌측 벽체는 찌그러지고 그 사이로 펄들이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수색이 필요한 구역입니다. 자연 쪽에 가장 손상이 많이 됐고 그쪽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세월호 가장 꼭대기층인 5층. 많은 의혹을 간직한 조타실이 나타납니다. 바닥에 뒹굴고 있는 선박 서류들과 위험하게 떨어진 구조물들. 조타기와 급격한 침수의 원인으로 지목된 수밀문 표시 램프 등 조사해야 할 장비들이 비교적 원형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생각 외로 보강 상태가 현 상태로 유지가 돼 있고 추가적인 손상은 제 눈에는 아직 보이질 않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내부 안전조치를 마치는 다음 달 10일 이후 미수습자 수색과 정밀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세월호 선체가 바로 선 전남 목포 신항을 찾아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지난달 21일에 이어 3주 만에 목포 신항을 다시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작업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세월호를 최대 2년 더 목포 신항에 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손조위는 오늘 목포 신항을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현황 보고를 한 자리에서 미수습자 수색과 침몰 원인 조사 등을 위해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무등산이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받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이 경사스러운 일이 있은 후에 처음으로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가 열렸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았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짙은 안개와 비바람이 치는 날씨에도 시민들이 무등산을 오릅니다. 날씨가 굳지만 1년에 몇 차례 열리지 않은 무등산 정상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3년 전에 여기 온 적이 있는데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와가지고 한번 중복으로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날씨는 흐리지만 우중산행 각오하고 왔는데 너무 좋아요. 오르면 오를수록 안개는 더 자욱해지고 비바람도 거세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지왕봉 정상에 올랐지만 멋진 주상전리대도 보이지 않고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광주 시내 전경도 볼 수 없어 탐방객들은 날씨가 원망스럽습니다. 작년에 왔을 때도 약간 이렇게 흐려가지고 좀 이렇게 사석 때랑 좀 잘 못 봤는데 오늘 또 그러네요. 이게 항상 개방하는 날을. 요즘은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철쭉이지만 그래도 아무 때나 볼 수는 없는 지왕봉 철쭉을 카메라에 담고 쉽게 오기 힘든 곳에 다녀갔다는 사실에 만족합니다. 안개가 끼어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자주 개방을 해서 자주 왔으면 좋겠고.
올해 들어 처음 열린 무등산 정상인 지왕봉에서는 한 달 전 유네스코의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도 함께 치러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무등산권을 더욱더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학문을 연구해서 세계인의 가장 좋은 지질공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무등산 증심사 등지에서는 민중당이 무등산 정상의 군부대 이전과 시설 철거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제12회 5월 어머니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5월 어머니 집은 5.18 진상규명과 전국화,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로 서유진 아시아인권위원회 특별대사와 장헌권 목사에게 5월 어머니상을 수여했습니다. 또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시도민 대책위원회 단체상을 시상했습니다. 섬진강의 대표 특산물인 제첩 수확량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섬진강 유량이 큰 폭으로 줄기 때문인데 어민들은 수확 자체를 포기해야 할 형편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섬진강 중하류 지역의 특산물인 제첩. 본격적인 채집철에 접어들었지만 이곳 어민들은 울상입니다. 벌써 몇 년째 제첩 수확량이 큰 폭으로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800여 톤을 기록했던 수확량은 지난 2004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해 10년째 200톤 안팎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수확량이 지난해의 20%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자 어민들은 수확 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확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해봐야 기름값도 안 나오고 인건비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작업을 포기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제첩 수확량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섬진강 유량의 감소. 유량이 감소하자 섬진강 하구에서 바닷물이 역류해 강의 염분이 높아지고 제첩이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겁니다. 여기에 올해 초 가뭄까지 겹친 데다 외래종인 세방사조개가 늘면서 제첩의 고유 터전마저 빼앗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제첩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섬진강댐에 가둬둔 물을 방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녹천 취수장이 광양만권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2002년부터 취수량을 늘렸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요, 유량 감소 등으로 인해가지고 제첩이 감소하고 있다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가지고 수공 홍수통지소 저희 영산가능성 세계기관에서 원인도 좀 파악하고 그런 관련 대책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섬진강의 유량 감소가 전체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대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성남FC에 패배하면서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전현직 광주FC 감독의 대결로 이목을 집중시킨 오늘 홈 경기에서 전반 25분과 39분, 후반 27분에 성남에게 골을 내주며 3대1로 패배했습니다. 광주는 오는 20일 안양 원정에서 시즌 4승 도전에 나섭니다. 5.18 38주년을 기념하는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광주 상무시민공원 일대에서 펼쳐진 제18회 5.18 마라톤 대회는 동호회원과 시민 등 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5.18km 코스를 비롯해 10km와 하프코스, 30km 코스로 나눠 열린 오늘 대회에는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체험 참가자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초연된 뮤지컬 빛의 결혼식 임을 위한 행진곡이 5월을 맞아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오후 빛고울 시민문화관 무대에서 상연된 뮤지컬은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와 노동운동가 박기순 열사와의 영혼 결혼식을 소재로 제작된 작품으로 지난해 11월 처음 무대에 올려 호평을 받았습니다. 역사학자 김형석 교수가 5.18 왜곡 주장의 허구성을 논증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사단법인 해피광주의 의뢰로 발행된 광주 그날의 진실에서 김 교수는 광주 교도소 습격 사건과 북한군 침투설 등 5.18 왜곡의 핵심 쟁점들의 허구성을 자료와 증언을 통해 논박했습니다. 특히 5.18 당시 전남도청 지하실의 폭약을 안전하게 관리하다 계엄군에 의해 숨진 고 문영동 전도사의 행적과 삶을 재조명했습니다.